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언급을 하기 싫어도 일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이 전쟁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다가오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긴장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 같은 경우는 이것이 미국발 가짜뉴스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가짜뉴스 아닌데 우리 첩보에 의하면은 니들이 조만간에 자작극을 펼친 후에 공격을 합리화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싸움을 벌여가자 중간에 낀 우크라이나만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느냐. 좀 적당히 해라.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공포에 와들와들 떨면서 이제는 항공편들마저 우크라이나 가기를 거부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외면당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증시와 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느냐 정리를 해준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러시아 2014년도 크림반도 병합 시에 있었던 일들.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였었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증시인 S&P 500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고점과 저점이 2% 차이가 나는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후로는 무난하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지정학적인 위기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CBIC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전략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좋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수익 증가도 탄탄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수석 주식 전략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4분기 실적 보고와 컨퍼런스 콜들을 보면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직도 매우 강하다. 2022년도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지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위기도 겹치고 있죠. 인플레이션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다 함께 동시에 고려를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끝없는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크게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제가 최근에 트위터상에서 올바로 오비에도 라는 사람이 S&P 500과 외국 자본이 미국 증시인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트를 공유를 했길래 한번 가져가 봤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S&P 500에 외국 자본들이 대량으로 투자가 되면서 그것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S&P 500의 고점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근데 이때도 정점에 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상승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까? 금리 인상 상황과 함께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과거 크림반도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또 참고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한 소문이 돌았을 때 크게 상승했었다가 이제 위기가 종료되자 훅 떨구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금,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안정적으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도 가격 하락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봐야만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백신 반대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다가 난장판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슈퍼볼이 오늘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 슈퍼볼에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광고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정신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캐나다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부디 비트코인의 깃발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또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마찬가지로 바라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가격도 해시레이트만큼이나 강세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인텔이 개발 중인 새로운 비트코인 칩 있었죠. 해당 칩 같은 경우는 기존의 GPU를 사용하는 채굴에
비해가지고 전력 효율성이 1000배나 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나도 한번 사갖고 채굴 한번 해볼까? 이어서는 최근에 새로운 비트코인 지갑이 생성됐는데 해당 지갑으로 무려 44,612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되는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산순위 14위에 등극을 했다. 자, 3위 고래에 이어서 새로운 고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자, 물론 기존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나눠서 넣은 것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에이다 블록체인이죠. 칼다노가 트랜잭션 활성도에서 비트코인을 추월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축적 기간이 마무리가 되어간다. 과거 축적 기간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니우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하이캔, 아시캔들은 요즘처럼 상황이 헷갈릴 때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만들어졌다. 내가 봤을 때는 지난 70일 동안 하락만 해왔었던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온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하락세를 점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 물론 이번 주 주봉 캔들이 굉장히 못생긴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승에 대한 생각을, 즉 기대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방해 요소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피터 시프가 나름 비트코인 분석을 해서 올려놨는데 내용은 별거 없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죠, 당연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트윗을 날릴 때마다 그 자리가 바닥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갔었던 그런 이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이번에도 피터 시프는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의 분석들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주봉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저항에서 거절당하면서 쪼그라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감하게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될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트레이더 XO의 분석인데요. 여기가 저항, 가격대는 46,000달러 구간, 그리고 지금 현재 맞닿는 지지선이 39,000에서 41,000달러 지지선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45,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나,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지가 깨진다 그러면은 36,000달러대까지 급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000달러 사이에서 40,0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꼭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43,174달러를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은 38,590달러짜리를 테스트하러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반등을 이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이 38,000달러짜리에서 테스트를 안정적으로 마쳤을 때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이력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거시 경제적인 위기들이 겹치면서 이건 뭐 난장판입니다. 안정세를 찾기 전까지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무섭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망이 답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짤이 있는데 태국의 한 쇼핑몰인데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상인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해가 가고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적인 움직임은 불안하지만은 올해에도 꾸준한 채택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올라온 정보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토마토 채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